TSMC는 파운드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독보적이고,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원스톱으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TSMC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이죠? 내일 모레인가요? 지금 올해가 가기 전에 TSMC가 3나노 공정에 대한 공장 증설식을 양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세레모니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 애리조나 팹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대만 현지에서도 기술 유출이라든지 또한 3나노 공정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구심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과거에 안 하던 대규모 공장 증설식 세레모니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은 12월 29일 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3나노 공정에 대한 대량 생산을 어떻게 발표하는 그런 식의 행사가 될 것 같고, 주요 관계자들에게 초청장은 좀 발송이 됐죠.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3나노 2020년 3나노 양산이 이제 들어간 것이고, 23년 하반기에는 N3E 공정, 그리고 24년에는 N3P, 그리고 24년에는 N3S도 나오죠. 밀도 관련해서 가장 최극단에 있다라는 그런 노드 공정도 나오고요. 2024년이 되어야 사실 실질적인 삼성의 GA 공법하고도 밀도에서도 경쟁 구도가 좀 갖춰질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핀팻 구조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TSMC도 말씀드린 GA 공법 2나노 공정을 연구하고 있고, 또 CPET 1나노 공정은 또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보다 사실 2나노 1나노 공정이 더 빠르다는 것도 제가 계속 언급을 좀 시켜드렸죠. 이게 나중에는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 패싱 전략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TSMC가 GA 공법으로 트랜시스터 설계 영역을 전환하지 않는 한 삼성의 GA는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번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TSMC가 2나노 GA 공법으로, 이거 TSMC 나노시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GA 공법으로 공정이 전환되어야 TSMC와 어느 정도 직접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로드맵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23년 안에는 3나노 공정으로 직접 경쟁 구도를 갖춘 업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삼성의 GA 공법 자체가 경제적 실리적 이점이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3나노는 밀도 축소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 과도기적 공정이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다음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TSMC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면 구체적인 숫자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 지배 기업이 다양한 카드를 갖고, 사실 꽃놀이패를 갖고 다양하게 지금 지원, 투자 연구개발의 압도적인 환경 등등을 통해서 리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노드 공정이 아니고 밸류체인이라든지 또는 칩셋 설계, 3D 후공정 관련해서 TSMC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만의 ASE, 그 다음에 암코, 중국이야 그렇듯이고 다 대만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가 대만의 ASE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엠코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TSMC 후공정 경쟁력은 2위, 3위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ASE 자체를 TSMC가 밀어줘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인 것은 맞죠. 그럼에도 이제 사실 첨단 공정보다는 레거시 공정 위주로 이렇게 캐파를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후공정 업체의 첨단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은 TSMC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쉽습니다. 가격 감소가 제한적으로 극단에 치달았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럼에도 지금 현재 TSMC의 SRAM 스케일링은 현존하는 업체들 중에 가장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정 자체가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게다가 삼성의 GA, 3GAP SRAM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2024년이나 2025, 빨라야 24년에 가능하다는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TSMC의 N3S 공정과 직접 경쟁 구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에는 TSMC의 3나노 공정 외에는 특별히 3나노 공정과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TSMC가 지금 SRAM 면적 감소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TSMC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인텔,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다 마찬가지 동일한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TSMC SRAM 스케일링은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TSMC의 이제 이런 스케일링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3나노 공정 S 과정이죠. N3S 공정과 직접 경쟁 구도를 갖는 업체들을 보면 인텔 4, 인텔 3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GAA, 3GAP, SRAM도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시기가 2024, 2025에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이 TSMC가 N3S 공정이 나오는 시기와 뭐 일치하고요. 더욱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나노 공정에 대해서 또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이런 시기적인 맞물림이 있다 보면 3나노는 글쎄 그렇게 SRAM 면적 감소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다가가면서 이제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한 개의 칩처럼 결합하는 이런 3차원 3D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더욱 관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 후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밀도 축소에 대해서 제한적인 물리적인 한계치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회피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3D TSV를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SRAM 칩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 뭐 그러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지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설계 영역에서부터 항상 이제 모순도 있고 저항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까다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저번 시간부터 자주 언급을 했던 3D 패블릭 얼라이언스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설계 단계부터 지금 설계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TSMC가 후공정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던 것이고, 설계를 할 때 후속 패키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후공정 패키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큰 성능과 비용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의 이런 패키징 업체와의 간극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이죠. 기존에 OIP 협력 체제, 그러니까 설계 위주로 EDA 툴 제조 업체 위주로 돌아가던 생태계가 후공정까지 빠르게 확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AMD의 3D V 캐시, 결국에는 이 SRAM 스케일링 관련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지금 문제점을 TSMC는 후공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ASE가 지금 엠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꾸준하게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는 TSMC의 전폭적인 지원과 어떻게 보면 협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2위 미국 업체와 격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TSMC는 지금 후공정 업체로 포함이 되진 않지만 패키지 사업 규모로만 보면 3위 정도 수준이고요. 기술력으로만 본다면 1, 2위를 앞서는 그런 후공정 업체의 절대 업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후공정 업체의 이해를 갖고 싶다면 TSMC는 지금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요. 삼성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입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웨이퍼를 뭐 패키징 한다는 순서가 조금 다르고, 뭐 다이를 뭐 서로 자르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이게 기술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뭐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존하는 AP는 지금 TSMC의 지금 요 기술을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대부분 AP는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AP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최적화된 후공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TSMC는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대한 지금 핵심 특허를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물론 요 지금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TSMC가 워낙 앞선에서 연구하고 실적으로 특허를 많이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게 지금 제가 확인된 핵심 특허만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사실 TSMC가 대부분 뭐 이렇게 주요국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가끔 우리나라의 이제 네페스도 보입니다. 네페스 뭐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네페스가 이제 삼성의 이런 후공쟁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궁극적으로 이 숫자, 핵심 특허라고 볼 수 있는 숫자가 뭐 미국의 엠코라든지 뭐 인텔, 삼성, 뭐 다양한 IT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게 경쟁력입니다. 즉 삼성도 지금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할 수는 있지만 TSMC의 특허를 회피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퍼포먼스나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패널 레벨 패키지로 이렇게 뭐 지금 기술력을 새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페스 라웨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성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 네페스와 함께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가 패널 레벨 패키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능이 그렇게 지금 뛰어나다고 이렇게 뭐 학계라든지 뭐 지금 업계에 보고가 되고 있진 않거든요. 더불어서 네페스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투자가 이어져야 될 정도로 뭐 현금 흐름이 좋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이 연구에 집중하는 네페스 라회라는 기업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뭐 2022년 본격적인 캐파 확보와 양산을 하고 있는 네페스 라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유의미한 실적이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에 대한 실적과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이런 후공정에서의 사실 이 경쟁력 차이는 미세 공정보다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패키징에 관련 핵심 특허를 뭐 너무 많이 차이나게 대부분 기업들은 뭐 한 개, 두 개 정도를 이제 핵심 특허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TSMC만 지금 과거 제가 확인한 것까지로는 한 20건 이상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10배 이상이죠. 10배가 뭔가요? 20배까지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패널 레벨 패키지를 제외하고 회피해서 이를 사용하기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패키징 기술력의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전 세계 후공정 1위가 된 대만의 ASE와의 협력 관계도 이런 식으로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죠. TSMC는 파운드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독보적이고,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원스톱으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첨단 패키징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셈블리 테스트 분야 외주 파트너 공급망, 즉 대만의 LCE를 통해서도 턴키로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경쟁력은 지금 후공정에서는 더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드 공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관심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퍼포먼스는 첨단 노드 공정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고, 후공정이 한 40%까지 그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공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이름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후공정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만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밀리면 아무리 첨단 공정에서 뛰어나다 그래봤자 60% 성능을 돋보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TSMC의 지금 경쟁력은 물론 첨단 미세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과 성과도 있겠지만 후공정에서는 그 간극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어떻게 보면 SRAM 면적 감소의 논란은 TSMC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2위와의 격차를 충분히 벌릴 수 있고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저는 TSMC가 갖고 있는 이런 후공정에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TSMC가 이미 확보된 특허 출원이 많은 패키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후발주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패키징이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이고요. TSMC 특허를 일부 회피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뭐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은 후발업체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페스를 중심으로 한 지금 새로운 그 후공정이죠. 예, 팬넬 레벨 패키지를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